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뭔가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요일장에서 코스피도 좋은 분위기였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끌고 갔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흐름은 전혀 달라지고 있다. 그거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흐름 보실 텐데요. 사실 월요일부터 막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가 흐름이 그래도 괜찮게 전개가 되었죠. 근데 목요일 시장에서 좀 악재를 만나면서 특히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이게 커버가 됐어요. 금요일 시장에서 이게 커버가 됐던 주된 이유는 제가 지난주 인사이트 투자 전략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주목해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자 4.3%나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저항이라고 여겨졌던 수준까지 바로 뛰어 올랐죠. 지수가 올라야지 되니까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나왔죠. 실적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안 좋지 않냐부터 이런 얘기들 보고서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쭉 나왔어요. 구조조정과 관련돼서도 좀 먼지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부분 감산.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라는 건 지금 치킨게임, 글로벌 치킨게임이 치열합니다.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또 안 좋을 때는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안 나야지만 2년 3년 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 게임이에요. 대신에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잘 버티고 그러다가 호황기 때 가장 많은 수익을 또 내야지 되거든요. 그야말로 치킨 게임입니다. 살아남던지 죽던지 살아남게 되었을 때 수익은 또 우리 과거 2, 3년 동안 반도체 수익 급증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2차전지 그런 것처럼 한참 성장하는 건 성장 산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런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을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분석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나쁘든 어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시장이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수는 가야지 된다. 코스피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해야지 되고, 진입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시가총 20%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가주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4.3%나 올라간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지 되나? 라는 것부터 해서 먼저 그러면 2차 전지는 털어내야지 되나?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는 그런 게 있죠. 2차 전지가 슬슬 무너지고 삼성전자 같은 지수가 올라야지 되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는 시장이 코스피가 못 가고 있을 때 약간 풋성격으로 급등해서 올라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부진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이 틀린 것은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 에코프로가 가장 강했죠. 최근에 에코프로가 이날 또 10%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에코프로 BM 또 물론 이제 고점 탈환은 못했지만 올라왔고,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좀 법칙, 단기적이지만 뭐 그런 법칙이 성립이 됐었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빠져버리는.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은 한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완전히 이 흐름이 뒤집어졌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에요. 제가 볼 땐 매우 긍정적이에요. 먼저 시가총액 상승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상승 종목 수가 많았어요.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전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코스피면 코스닥이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거든요. 소형주에서 빼야지 되니까. 근데 금융시장은 특징이 뭐예요? 양시장 모두 삼성전자도 가면서 에코프로도 갔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뭐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랠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외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장에서 소외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 소외될 이건 늘 룰이었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장이 완벽할 때 언제예요? 시장 여건이 완벽할 때 언제예요?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하기 직전이 가장 시장 환경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이제서야 코스피가 상승 추세, 대세 상승 랠리 초입에 진입을 합니다. 이제. 그럼 지금 좋은 여건이 많을까요? 나쁜 여건이 많을까요? 나쁜 여건이 많아요. 삼성전자 실적 최악으로 나오면서 지금 경상적자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또 금융 불안 문제들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위협적인 얘기들이, 기업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점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1분기 실적 둔화 아니면은 악화, 이게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사실상 실적에서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었던 2차전지, 실제로 2차전지와 관련돼서 생산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들 대표적이죠. 그런 쪽으로 많이 수급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예상되는 실적을 낮게 잡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2년 동안 반영을 시킨 거잖아요. 삼성전자 대표적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언제 정점이겠다고 예상을 하고 그 전부터 주가가 꺾여서 내리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96,800원부터 주가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흘러내렸습니까? 지금 나오는 실적은 최악을 반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그럴 거예요. 아, 올해 최악일 거 누가 몰랐어? 올해 최악이니까는 어느 시점에선간 호전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겠지. 그러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 동안에 실적을 뛰어넘는 기업의 가치들에 대한, 기업의 가치죠. 자산 가치부터 해서 미래 가치들. 그거 대비해서는 주가는 엄청 싸졌다는 겁니다. PBR 1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이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습니다. 코스피 우량주들이요. 그런 쪽에 관심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도 랠리를 펼칠 것이다. 코스닥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원체 세게 갔죠, 최근에. 코스피도 충분히 갈 거라는 겁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기반이 2차 전지였지만 코스피는 좀 우량주도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시장 여건이요. 그러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때를 놓치면은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장은 한 방에 올라갈 때는 훅 가버립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싸게 언제 살 수 있을까? 좀 더 기다려 볼까? 아, 지금 너무 높은데 한 템포 늦출까? 이러는 사이에 그냥 훅 가요. 여러분들, 제가 에코프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코프로만 놓고 봤을 때 정기준 원장의 건물주 만들기에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로 한번 보자고요, 종목을. 여기서도 에코프로를 적극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가장 많이 다뤘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올라갈 때 기다리는 조정 안 된다,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고, 적당히 흔들릴 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정기준 원장의 건물주 만들기에서 뭐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이젠 잡아야지 돼요. 좀 흔들릴 때는 비중 늘려서 가야지 돼요. 에코프로처럼 그냥 한 번에 훅 가버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좀 주춤하고 흔들렸는데 고민하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고민하는 사이에 그냥 쭉쭉 가버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주춤할 때, 자 지금 이때 얼마예요? 24만원. 이럴 때 주춤할 때 괜히 고민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가는 종목은 끝까지 보내주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원하는 만큼, 기다리는 조정은 올 수 있어요. 진짜 가는 종목들은 기다리는 수준만큼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기다리는 수준만큼 떨어지는 종목들은 보통 안 가는 종목들입니다. 손절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손절 생각하고 과감하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끝도 없이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세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이번 주에 이 시세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과열이 붙고 버블이 붙는 종목들은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고점을 맞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몰라요. 그러면 자, 코스피 지수가 아마도 깨고 나갈 거예요. 제가 3, 4월의 본격적인 상승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인사이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깨고 나갈 거예요. 자, 이제 깨고 나가는데 이거 깨고 나갔을 때는 벌써 밑에서부터 꽤 오른 종목들, 2배 오른 종목들 이제 수두룩하거든요. 여기서 시장 좀 빠지면 사야 되겠다라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 사요. 언제 그렇게 기다리다가 언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3,000선 가야지 이제 사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진짜 돌아온 겁니다. 시장에 별다른 걸림돌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나오는 사건들, 얘기들 봤을 때 과거에 그러면 그거 우려 안 해서 안 빠졌냐? 경기 둔화 얘기 나오죠? 그럼 시장 왜 이렇게 떨어졌어? 경기 둔화 될까봐 떨어진 거잖아요. 반영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면 이 출발점에서 영영 소외되다가 나중에 이제라도 사야지 하고 한탄을 하면서 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여건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최적의 시점입니다. 자, 지금 좋은 시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좀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인지 지난 방송들 다시 보기 하시면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태여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눌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눌러주시면 저는 더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